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의 ARC, 그리고 MRC 개념, 그리고 리테인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C와 MRC를 알아보기 이전에 레퍼런스 카운팅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퍼런스 카운팅 우리말로 직역하면 참조 세기라는 뜻입니다. 레퍼런스 카운팅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약간 배우기가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참조를 세는 게 인스턴스 오브젝트인 건지 아니면 베리어블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모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float class variable이 float class instance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를 할 때 레퍼런스 카운팅은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기준으로 몇 개의 참조를 받는지를 세알리는 것을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퍼런스 카운팅을 자동으로 해주느냐 그리고 수동으로 해주느냐에 따라 automatically reference counting 그리고 manually reference counting으로 나뉘게 됩니다. ARC의 개념은 Swift에서 나온 개념이고 MRC는 이제 Object-C에서 주로 다뤄졌던 개념인 건데, 그러면 먼저 나왔던 개념인 MRC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C 같은 경우에는 Manually Reference Counting, 즉 개발자가 직접 레퍼런스 카운트를 다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레퍼런스 카운팅은 Object-C에서 alloc, new, mutable copy, retain 등의 함수를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하나를 더해주거나 하나를 빼주거나 하는 작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서는 아까 봤던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strong reference라는 것도 참조를 하게 되면 variable이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참조함과 동시에 인스턴스 오브젝트에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플러스 1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단의 fruit 클래스를 보시면 그 안에 dinit과 init을 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init과 dinit 안에는 print 펑션 메서드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이제 init과 dinit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 밑에 float 클래스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float 클래스 nil을 nil 값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저희가 따로 여기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세워준 적이 없기 때문에 init과 dinit이 둘 다 결과로 출력되게 된다면 ARC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단의 결과에는 init 그리고 dinit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RC의 개념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리테인 사이클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본 결과 저희가 이제 스위프트에서 이제 메모리 리그를 걱정하거나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따로 안 해줘도 되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한 가지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테인 사이클인데요. 리테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 밑에 그림을 보게 되시면 두 개의 객체가 있고 두 개의 객체가 서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객체들을 각각의 변수들이 또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꺼번에 참조 변수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주게 되면 이제 참조 변수가 0이 되면서 원래는 오브젝트 자체가 레퍼런스 카운팅 0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디이니셜라이즈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둘 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메모리상의 존재에서 결국엔 메모리 리그를 일으키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weak reference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strong reference를 이용하여 참조를 해주셨는데 strong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참조를 하고 자동적으로 reference 카운트를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1을 증가하게 한 레퍼런스 카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weak reference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참조는 하지만 레퍼런스 카운트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strong reference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 베리어블들을 다
참조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디이니셜라이즈가 되었네요. 이 부분인 즉슨 서로 참조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 위에서도 봤듯이 레퍼런스 카운팅은 둘 다 1이 되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원래부터 1인 이유가 위크 레퍼런스가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해주지 않으니까 참조는 하고 있지만 레퍼런스 카운트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다 각각 1이었는데 이거 하나씩 없어지면서 얘네가 전부 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얘네가 바로 메모리상에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참조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이 쓰는 델리게이트 패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일 때 저희가 이제 참조를 할 때 또는 델리게이트를 이제 셋 해줄 때 이제 위크 레퍼런스를 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코드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설명은 리테인 사이클이 발생하는 경우와 위크를 통해서 리테인 사이클을 방지해주는 경우 두 가지를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코드는 이제 fruit retain 클래스이고요. 각각의 fruit retain 클래스는 서로를 참조할 수 있도록 베리어블을 가지게 됩니다. 네, 초기 값으로는 nil 값이 이제 assign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init과 dinit은 기존에 했던 fruit 클래스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first retain 클래스 1, first retain 클래스 2를 통해서 이제 각각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하게 되고 각각의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참조를 하고 있는 변수에 서로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클래스 retain 클래스 2와 1을 상반되게 넣어줌으로써 서로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다 nil 값을 마지막에 assign 하게 되면 디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으면 리테인 사이클이 생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하단에서 바로 볼 수 있듯이 둘 다 이니셜라이즈는 되었으나 디이닛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테인 사이클이 생성되는 것을 코드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위크도 이제 코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위크로 참조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스트롱 레퍼런스로 참조를 해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 코드는 하나는 위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트롱 레퍼런스 베리어블로 서로를 참조하는 걸로 한번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서는 이제 각각 프로 클래스 1과 2가 각각의 클래스를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도록 만들었고요. 그걸 아까와 동일하게 nil을 각각 어사인 해 주었습니다. 네, 그 결과 아까와는 다르게 initialize는 되고 또 deinitialize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만 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디이니셜라이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인 즉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위크 레퍼런스가 스트롱 레퍼런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프로트 클래스 1과 2를 참조를 없애주게 된다면 현재 없앤 상태에서 클래스 1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이제 1이 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프로듀 클래스 인스턴스 2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 클래스 2 인스턴스가 먼저 지워지게 되고 이걸 지워진과 동시에 프로듀 클래스 1은 그 프로듀 클래스 2가 지워졌을 때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됨으로써 디이니셜라이즈가 순차적으로 2부터 되고 나서 1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로 밑에 있는 코드가 설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게 onUndo라고 있는데 onUndo는 기능 자체는 위크랑 똑같으나 이거 자체가 이제 nil 값을 이제 가질 수 없게 이제 강제하는 기능을 onUndo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nil 값이 절대 안 되어도 되는 경우가 보장되어야만 이제 써야 하는 경우고 스위프트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모리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프트에서 필요한 개념인 ARC 그리고 ARC로다가 다 이제 커버가 되지 않아서 리테인 사이클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리테인 사이클을 어떻게 방지해 줄 수 있느냐 공부해 보았습니다.